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균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2 메디슨에서는 모두가 의학 지식을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수정처럼 명확하게, 명료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또 스터디 매티리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균의 성장 곡선을 영어로는 Bacterial Growth Curve라고 합니다. 세균의 증식 곡선은 배양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균수와 총균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생균수는 영어로 viable cell number이라고 되어 있고 살아있는 균수죠. 살아있는 균수 그리고 총균수 여기 균 숫자들이 죽은 지금까지 분열한 모든 균의 수를 총균수, total cell number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을 배양배지라고 하죠. 배양배지에 이제 균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고 그리고 또 균들이 자라날 공간도 여기에 자라날 공간도 충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란색 균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배양배지에 있는 양식도 부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균들이 너무 많이 자라면은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공간도 협소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균들이 먹을 것도 없고 또 공간도 부족하고 또 균들이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대사산물을 발생시키죠. 대사산물에 의해서 이러한 균들이 더 이상 자라는 것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보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죽는 것이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곡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도기입니다. 유도기 조금 낯설죠?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는 유지기입니다. 유지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 때는 왜 유지를 하냐면 세균들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뭐 하는 시기?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어, 커플들이 새로운 공간에 또는 새 집에 오면은 바로 꿍냥꿍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환경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과 먼저 친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가져야 되죠. 그것처럼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양가가 많은 배지에 처음에 딱 떨어졌어도 일단은 먼저 이 새로운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이제 이 영양가가 풍부한 배지를 열심히 먹으면서 영양 공급을 받아요. 그것을 이제 증식을 위한 준비를 하죠. 증식을 하는 준비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영양가를 충분히 잘 먹고 또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RNA를 합성하고 이것을 곧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전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사를 해요. 트랜스크립션.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은 DNA를 이제 읽어가지고 RNA를 만들죠. 특히 mRNA를 만들죠. mRNA를 만들어서 얘는 전령 RNA라고 하죠. 얘가 이제 핵 밖으로 나와가지고 리보솜이 리보솜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tRNA가 또 있어요. transport RNA라 해가지고 아미노산들을 이제 코돈이라고 하죠. 염기 서열에 있는 RNA 서열에 있는 그 세 개의 서열들을 딱 읽으면서 아미노산들이 따르락 펩타이드 반드에 의해서 결합되고 또 이러한 펩타이드 체인이 또 접혀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되죠. 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세포 크기는 커져요. 커진다는 것은 살찌고 아주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위한 준비다? 증식을 위한 준비다. 지금 유도기에 보면은 이거는 세포의 수예요. 세포의 수. 이렇게 Y축에 있는 것은 세포의 수인데 이렇게 평행한다는 것은 세포의 수의 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다가 이제 세포 증식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쑥 가게 돼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네, 유지기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에 처음에 배양하기 위해서 세균을 딱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쫙 세균을 펼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배양지에 떨어진 세균들은 일단은 이 배지에 적응을 하고 또 증식을 위해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여러 가지 합성을 하죠. 핵산도 합성하고 RNA도 만들고 그리고 또 mRNA를 통해서 단백질 같은 것도 만들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대수기예요. 대수기. 대수기는 대수증식기예요. 엄청 큰 수가 증식하는 엄청난 수로 증식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귀여운 세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세포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세균 분열. 네,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exponential. 오케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어랑 상당히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문과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exponential phase라고 하고 log phase라고 해요. 그전 phase는 뭐였죠? lag phase였어요. lag phase의 이유는 컴퓨터가 렉 걸리는 것처럼 멈춘 상태, 그러니까 증식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렉 페이스라고 해요. 컴퓨터가 렉 걸리면은 먹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렉 페이스. 이번 단계는 뭐라고요? 페이스가 단계예요. 이번 페이스는 로그 페이스예요. 왜 로그인가? 로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로가리즘 아마 어, 수학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로가리즘이라고 어, 로그 수학에서 로그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많이 증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로그 그 수학에 있는 그 로그예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 해서 로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log number of bacteria예요. 네. 그래서 증식 시작하는 단계이고 생리적 그 대신 얘네들이 금방금방 증식을 하지만 마치 애기잖아요. 애기. 금방 증식한 세균들은 애기니까 어때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상당히 fragile. 네. 깨지기 쉽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항생제나 화학물 또는 소독제 이런 것에 노출이 될 경우에 얘네들의 민감성, 영어로는 sensitivity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높아요. 높다라는 것은 이런 항생제에 반응을 잘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쉽게 죽는다. 이 유독이, 정지기, 사멸기, 이때는 세포들이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나 화학물의 저항성, resistance가
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막 태어난 세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식을 위해서 생리적, 생화적 활동이 되게 빨리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타겟으로 한 항생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민감성과 또 감수성, susceptibility,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susceptibility, 감수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쉽게 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균도 이런 항생제에 감수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항생제가 잘 된다. 항생제로 인해서 세균들이 쉽게 죽일 수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이 시기 때, 대수기 때에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우리 항생제 기대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이렇게 세균들이 대수기 때는 막 증식을 해요. 네, 다음은 정직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아시겠죠? 정지, 이제 증식이 정지하는 시기예요. 여기 보시면 선이 상당히 평평하죠? 세포수를 나타내는 이 선이 시간이 가면서 시간이 가도 이렇게 상당히 평평하고 그리고 또 총균수도 서서히 올라가요. 그만큼 증식이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너무 환경이 열악해져서 그래요. 여기서 보다시피 세균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아까 증식을 한창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먹고 싸고 증식하고 하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돼 있고 음식도 한정되어 있는데 세균들이 너무 가득 차고 또 음식은 고갈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맞죠? 공간은 협소해지고 필수 영양소는 감소하고 그리고 대사산물은 독성을 띠는데 똥을 많이 싸니까 독성 대사산물은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 요소도 증가해요. 예를 들어 pH 변화, 온도, 그리고 삼투압. 이런 세균들은 삼투압에 약해요. 그리고 또 pH, 대사산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또 pH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증식이 느려져서 결국에는 멈추게 되고, 하지만 생균수는 일정해요. 이제 성숙해진 생균수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답니다. 어느 곳에서는 죽는, 죽는 세균수와 또 증식하는 세균수가 여기에서는 동등하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제자리 성장기라고도 하니 알아두시고, 영어로는 stationary phase입니다. stationary 하면은 이렇게 뭐 변화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지가 뭘로 가득 찼어요? 세균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간도 없고 똥은 많이 먹어가지고 음식은 없는데 똥은 가득 쌓여가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증식하는 것보다 증식도 하지만 죽어가는 세균들 많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곳이 없어져요. 네,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것이 무엇이다? 정직이 영어로는 stationary face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기억해 두세요. 네, 마지막은 사멸기예요. 사멸기. 죽어가는, 죽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decline, death phase.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대수기만큼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셨죠? 왜냐면 여기서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이죠.
네, 세균들도 끈질겨요, 생명력이. 그래서 공간은 어, 협소하고 영양소는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양소는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증식하는 세포들도 있고 살아있는 세포들도 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 대사산물은 그 공간은 계속 대사산물로 차게 될 거고 스트레스 요소는 더욱더 증가하게 돼서 이제는 증식하는 세포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증식하는 세균보다 사별하는 세균의 속도도 그렇고 숫자도 숫자도 이제 더 많다. 죽어가는 세균의 숫자가 더 많다.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우와, 얘는 지금 놀란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표현이 아니라 표정이 아니라 네, 이렇게 음식은 결핍되고 얘네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하여튼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이제 음식은 없고 이제 증식하는 세균 수보다 죽어가는 세균의 수가 더 많은 시기를 뭐라고 한다? 사멸기 또는 decline 하면은 내려가는, 내려가다죠. decline phase 또는 death phas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배운 것이 아주 머리에 콕콕 박히죠. 이제는 제가 인풋을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output, 인풋한 것을 이제 밖으로 빼내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것이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증식곡선 각 단계 중에서 소독, 항생물질과 같은 것에 민감성이 가장 높은 시기. 민감성이 높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것에, 이러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죽어가는, 쉽게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또는 죽게 되는 그러한 시기. 언제, 저희가 본 단계가 있잖아요. 네 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죠? 유지기. 유지기는 어땠어요? 평평했어요? 높아졌어요? 여기는 세균 수고, 여기는 시간이죠. 이렇게 평평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수기. 영어로는 뭐예요? exponential. exponential 또는 뭐예요? log phase. 유지기는 뭐예요? leg phase. 맞죠? exponential phase 때는 어떻게 됐었죠? 네, explode, explode.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exponential 이렇게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다음 페이스는 뭐예요? 잠시 대수기. 다음 페이스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지기. 정지. 이제 공간도 없고 협소하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대사산물은 너무 증가하고 해서 세균들이 이제 증식이 서서히 멈춰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죠? 사멸기. 이제 먹을 것도 더 이상 없고 이제 죽어가는 세균수가 증식하는 세균수보다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언제 가장 민감성 또는 감수성이 가장 높을까요? 바로 대수기죠. 대수기 때가 가장 야들야들한 세균들이 어린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독성 물질이나 항생 물질에 노출될 때 가장 타겟으로 많이 받아요. 이때가 가장 약하고 여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항생제에 대해서 기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항생제 영상도 꽤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는데 타겟을 주로 cell wall synthesis, cell wall 세포벽 합성에 타겟을 하고 보통 어, 그 페니실린 같은 약 같은 것 그리고 또 세포 분열을 할 때 개입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기 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대수기입니다. 오, 너무 지저분한데. 정답은 대수기예요.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세균의 성장 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수 증식기에서는 새로 증식되는 세균에 필요한 여러 물질이 일정한 비율로 합성될 것이다. 2번. 유진기에서는 증식에 필요한 RNA 합성 및 효소 활성이 감소하거나 유지될 것이다. 3번. 정지기에서는 살아있는 세균의 수가 일정할 것이다. 4번. 대수기에서는 성장 곡선의 기울기가 세균의 복제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5번. 유지기에서는 세균 수의 변화가 크지 않다. 몇 번일까요? 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증식기에서는 새로 증식되는 세균에 필요한 여러 물질이 일정한 비율로 합성되나요? 네, 왜냐면 어, 당연히 이러한 증식에 필요한 물질이 증식에 필요한 물질이 하나씩 일정한 비율로 합성되지 않으면 그럼 그만큼 증식을 하지 못하죠. 그리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유지기에서는 증식에 필요한 RNA 함량 및 효소 활성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왜냐면 유지기에서는 어떤 식이에요? 이 레그 페이스에서는 렉 걸렸지만 렉 걸리긴 했지만 이때는 대수 증식기에서 증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증식을 위한 뭐다? 증식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때 RNA 합성, 합성이 영어로 뭐예요? 신세시스. 신세시스가 증가하는 시기. 그리고 프로테인 신세시스도 그렇고, 맞죠? 뭐 여러 효소들,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효소들도 엄청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는, 감소하거나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정직에서는 살아있는 세균의 수가 생균 수가 일정하죠. 그리고 viable cell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viable cell number. 그리고 4번 대수기에서는 성장 코스의 기울기가 세균의 복제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이렇게 대수기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는 뭐예요? 곧 세균이 세균의 수인데 왜냐면 이 y축이 수잖아요. 당연히 근데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면 증식할수록 곧 증식은 뭐예요? 세균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함께 비례하여 올라가죠. 맞죠? 크리스탈 클리어 하십니까? 5번 유지기에서는 세균수의 변화가 크지 않다. 맞죠? 유지기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네. 왜냐면 증식을 위한 단계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와우. 그럼 답은 2번.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 성장 곡선, 세균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마스터했기를 바라고 또 저희 영상 재밌는 영상 많아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재 개그, 제가 아재 개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재 개그, 어, 제 사랑하는 약혼녀가 의학 공부를 하는데 돕기 위해서 여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또 재미있게 메모리를 retain, 네,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 영상들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는 정말 저에게 큰 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